나 이제 내 인생 살련다. 60대 후반의 남자 박철민이 서류 봉투를 식탁 위로 던졌다. 스테이크를 썰던 가족들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정작 이 폭탄 선언을 들어야 할 아내 이영숙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어머, 그러세요? 영숙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인감도장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쾅 소리가 나도록 도장을 찍어버렸다.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명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이 여유로운 미소는 뭐란 말인가? 영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보라색 캐리어를 들어 올렸다. 당신 빤스랑 칫솔만 챙겼어요. 나머진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두고 가요. 쾅! 문이 닫혔다. 문 밖에 남겨진 철민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아내는 왜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설날 아침 시계는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거실엔 브런치를 위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명절이라기보단 호텔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다. 큰아들 준호 내외가 먼저 자리에 앉았고 작은 딸 부부와 손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가 설날 아침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 철민이 거실로 들어왔다.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어딘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철민은 주저없이 식탁에 다가가 서류 봉투를 탁 하고 던졌다. 나 이제 내 인생 살련다. 이혼하자.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다. 스테이크를 썰던 준호의 나이프가 멈췄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봤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철민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직 영숙만 바라봤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 기둥이야. 30년 넘게 돈 벌어다 준 사람이 나라고. 근데 이제 지겹다. 너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영숙은 천천히 스테이크를 씹으며 철민을 바라봤다.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놀람도 분노도 슬픔도. 그저 평온했다. 철민은 그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최소한 당황할 거라 예상했는데. 야, 너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영숙은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리곤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손에 뭔가를 들고 돌아왔다. 인감도장이었다. 영숙은 식탁보 밑에서 미리 숨겨둔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는 철민이 던진 서류 봉투 옆에 나란히 놓았다. 어머, 당신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영숙은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고 쾅 하고 도장을 찍었다. 철민의 입이 떡 벌어졌다. 준호도 며느리도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영숙아. 너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찍은 거야? 당연하죠. 당신도 이제 60 넘었는데 당신 인생 사셔야죠. 영숙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철민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영숙이 아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다.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니까.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곤 현관 옆 수납장에서 보라색 캐리어를 끌어냈다. 이미 싸둔 것이었다.
철민이 황급히 뒤따라갔다. 이게 뭐야? 당신 짐이요. 빤스 3장, 칫솔 하나, 면도기. 그리고 당신이 아끼던 골프공 1세트.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야, 이 여편네가 미쳤나? 내 옷은? 내 신발은? 영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다 버렸어요. 어차피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당신은 빤스만 입고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 썩을 년이. 철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영숙은 캐리어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곤 철민의 팔을 잡아 밖으로 떠밀었다. 어서 가요. 당신 애인 기다리잖아요. 철민의 얼굴이 또 한 번 하얗게 질렸다. 저 여편네가 어땠게 알았지? 영숙은 철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쾅 닫아버렸다. 철민은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엔 보라색 캐리어 하나, 몸엔 골프웨어 차림, 그리고 주머니엔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안에 두고 나왔다. 문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잠깐만요. 준호가 문을 열려 하자 영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내버려둬. 하지만 어머니, 괜찮다고. 어서 들어가서 밥 먹어. 영숙은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잠갔다. 복도에 남겨진 철민은 주머니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아래층 주차장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빵빵. 철민이 난간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새빨간 외제차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는 40대 초반의 여자 김미미가 앉아 있었다. 오빠, 여기. 미미가 손을 흔들었다. 철민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보라색 캐리어를 끌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미미가 철민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 드디어 해방이다. 그 여편네 표정 봤어야 하는데. 완전 멘붕이었지? 철민은 영숙의 그 소름 끼치는 미소가 자꾸 떠올라 대답하지 못했다. 미미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다. 오빠 진짜 대단해. 30년 산 마누라 차버리고 나오다니.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그래. 근데 오빠, 이제 우리 어디 갈 거야? 나 하와이 가고 싶어. 오빠 퇴직금 5억 있다며? 그거로 빌딩이나 하나 사자. 철민은 겉으로는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일단 오늘은 호텔이나 가자. 와, 특급 호텔? 나 거기 뷔페 먹고 싶었어. 미미가 엑셀을 밟았다. 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그 시각 집안에선 영숙이 창문 너머로 떠나는 차를 지켜보고 있었다.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다. 큰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너무하시잖아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괜찮다. 아니, 아주 좋다. 예. 10년을 기다렸다. 내 아버지가 저 말하시길. 준호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눈엔 30년 동안 참아온 분노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의 흔적이 보였다. 영숙은 핸드백에서 작은 SD카드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블랙박스에서 빼낸 거다. 내 아버지가 그 여자랑 나눈 대화가 다 들어있어. 설마 엄마암 수술비로 모은 돈을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준 것도 다 녹음되어 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가 그런 짓까지 하셨어요? 영숙은 SD카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뿐이겠니? 회사 돈 횡령한 것, 세금 포탈한 것, 다 증거가 있어. 10년 동안 모았다. 10년이요? 그래. 10년 전부터 내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았어. 그때부터 준비했지. 영숙은 식탁으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곤 차가워진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이제 내 아버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30년을 참아온 어머니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철민을 태운 빨간 외제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미미는 신이 나서 계속 제잘거렸다. 오빠, 근데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그 꼰대 같은 마누라 얼굴 생각하면 웃겨 죽겠어. 철민은 뒷좌석에 던져놓은 보라색 캐리어를 힐끗 쳐다봤다. 영숙의 그 태연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뭔가 불안했다. 하지만 옆자리에 미미가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리자 그 생각도 잠시 잊혀졌다. 오빠, 우리 먼저 어디가? 나 배고파. 호텔 뷔페 가자. 그래, 그러자. 오늘은 우리 해방 기념일이니까 제대로 먹어야지. 차는 시내의 한 특급 호텔 앞에 멈춰섰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키를 받았다. 철민과 미미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리석 바닥이 빛났다. 미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했다. 와, 역시 5성급은 다르네. 오빠, 나 여기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 하, 그래. 나중에 여기서 하자. 두 사람은 2층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으로 올라갔다. 입구에서 직원이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신가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은 미미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바로 뷔페 코너로 달려갔다. 랍스터, 스테이크, 초밥을 접시에 가득 담아왔다. 오빠,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어. 철민도 음식을 가져왔지만 입맛이 없었다. 자꾸만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차분한 미소, 준비된 듯한 태도. 오빠,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 먹는다. 철민은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미미는 신나게 먹으면서 계속 떠들어댔다. 오빠, 우리 이따가 어디 갈 거야? 나 쇼핑하고 싶어. 백화점 가자. 그래, 가자. 오빠 짱. 나 명품백 사줄 거지? 샤넬 클래식 플랫백. 그것만.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퇴직금 5억이 있으니까 800만 원짜리 가방 하나쯤이야.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향했다. 미미는 명품관으로 직행했다. 샤넬 매장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쇼윈도를 들여다봤다. 오빠, 저 검은색 클래식 플랫백. 알았어. 들어가자.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미미는 능숙하게 가방을 골랐다. 손에 들어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이리저리 살펴봤다. 오빠, 이거로 할래? 870만 원이래. 그래, 해. 철민은 지갑을 꺼내 카드를 뽑았다. 30년 넘게 써온 카드였다. 직원에게 건넸다. 이걸로 할게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넣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미미는 신이 나서 가방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이상했다. 난처한 얼굴로 카드를 다시 빼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가 도난 분실 카드로 나오는데요. 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내 카드야. 시스템에 도난 분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미가 놀란 표정으로 철민을 쳐다봤다. 오빠, 뭐야? 아니 이게. 다른 걸로 해볼게요. 철민은 황급히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다. 직원에게 건넸다. 이걸로 해주세요. 직원이 두 번째 카드를 결제기에 넣었다. 하지만 몇 초 후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이 카드도 거래 정지로 나옵니다, 손님. 그럴 리가. 철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세 번째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했다. 손님,
혹시 본인 명의 카드 맞으신가요? 당연하지. 내가 30년 넘게 쓰던 카드들이라고. 철민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미미는 창피한 듯 한 발 물러섰다. 오빠 괜찮아. 다음에 사도 돼.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잠깐만 은행에 전화해 볼게. 철민은 매장을 나와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이 받았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카드가 안 돼요. 도난 분실로 나온다는데 나 지금 카드 다 들고 있거든요. 카드 번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민이 카드 번호를 불렀다. 잠시 후 상담원의 대답이 들렸다. 고객님, 해당 카드는 오늘 오전 10시에 명의자분께서 직접 전화로 분실 신고하셨습니다. 뭐? 내가 언제 신고를 해? 나 지금 카드 손에 들고 있다고. 확인 결과 신고하신 분의 목소리와 본인 확인 절차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철민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영숙이었다. 카드들 제가 정지시켰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 카드였잖아요. 당신 본 카드는 한 장도 없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철민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자기가 쓰던 카드들이 전부 아내 명의의 가족 카드였다는 걸. 신용불량 때문에 본인 명의 카드는 만들지도 못했다는 걸. 오빠 무슨 일이야? 미미가 다가왔지만 철민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일단 은행 가보자. ATM에서 현금 좀 뽑아야겠어. 두 사람은 급히 백화점 안의 은행 코너로 향했다. 철민은 ATM 앞에 서서 카드를 넣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잔액 0원. 철민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다른 카드를 넣어봤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모든 통장이 텅 비어 있었다. 오빠 뭐야? 돈 없어? 미미의 목소리 톤이 변했다. 철민은 황급히 핸드폰을 확인했다. 영숙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다. 당신 명의 통장들 사실 다 제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였던 거 잊었어요? 증여세 내기 싫다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해지하고 제 통장으로 옮겼어요. 이제 당신 명의론 1원도 안 남았네요. 철민은 뒷목을 잡았다. 어지러웠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5억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퇴직금이라고 믿었던 그 돈이 전부 아내 명의였다는 것을, 자기는 알거지나 다름없다는 것을.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돈 있다며? 미미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철민은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말을 더듬었다. 미미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분명 실수야.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는데? 오빠 지금 돈 한 푼 없잖아. 미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철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걸. 미미야, 제발 차분하게 얘기 좀. 차분하게? 오빠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5억 있다고, 빌딩 사준다고. 다 거짓말이었네. 아니야, 나도 몰랐어. 그 옆였네. 오빠 마누라 똑똑하네. 오빠가 바보였던 거지. 미미는 철민을 밀쳐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철민이 황급히 뒤따라갔다. 미미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지만 미미는 이미 주차장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철민도 숨을 헐떡이며 뒤쫓았다. 미미야.
미미가 자기 차에 올라타려는 걸 보고 철민은 차 보닛에 매달렸다. 미미야, 제발, 나 좀 도와줘. 지금 갈 데가 없다고. 미미는 차창을 내리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누구세요? 저 바쁜데 비켜주시겠어요? 아저씨? 야, 이 여편네야. 돈도 없는 노친네가 미쳤나 봐. 경찰 부를까요? 미미는 차창을 올리고 시동을 걸었다. 철민이 보닛에서 떨어지지 않자 그녀는 급발진으로 차를 빼냈다. 철민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렸다. 따가웠다. 이 썩을 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철민이 소리쳤지만 빨간 차는 이미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은 철민은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음이 아니라 신음이었다. 주머니를 뒤졌다. 현금도 없었다. 교통카드도 없었다. 핸드폰 배터리는 10%밖에 남지 않았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설날 오후 거리는 한산했다. 철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보라색 캐리어는 차 트렁크에 있었다. 미미가 가져갔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걷기만 했다. 저녁 7시가 되었을 때 철민은 자기도 모르게 집 앞에 서 있었다. 아파트 현관 앞. 30년을 살던 그곳. 발이 저절로 이곳으로 향했다. 다른 갈 곳이 없었다. 친구들 다 영숙과 친했다. 회사 동료들 퇴직한 지 오래됐다. 형제 10년 전에 연 끊었다. 철민은 현관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 패널이 보였다. 손을 떨며 숫자를 눌렀다. 띠띠띠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고음만 울렸다. 뭐야, 비밀번호를 바꿨어? 철민은 다시 눌러봤다. 혹시 잘못 누른 건가 싶어서. 하지만 소용없었다. 띠띠띠띠. 경고음이 더 크게 울렸다. 철민은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똑똑똑. 영수가 나야. 대답이 없었다. 철민은 좀 더 세게 두드렸다. 쿵쿵쿵. 영수가. 문 좀 열어줘.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잠깐 미쳤었나 봐. 복도에 불이 켜졌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다. 누군가 엿보는 것 같았다. 철민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딩동. 아무 반응이 없었다. 또 눌렀다. 딩동, 딩동. 계속 눌렀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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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한참 만에 인터폰 화면이 켜졌다. 영숙의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영숙은 치킨 다리를 뜯으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입가엔 기름기가 묻어 있었다. 누구세요? 영숙아. 나야 나. 문 좀 열어줘. 영숙은 천천히 치킨을 씹었다. 그리곤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 누구시라고요? 여기 남편은 오늘 아침에 죽었는데요. 뭐?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철민이야. 아, 죽은 게 아니라 나갔구나. 맞다. 영숙은 치킨을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소리를 내며 씹었다. 근데 나간 사람이 왜 돌아와요? 여긴 당신 집 아니에요. 이 집은 내 집이야. 30년을 산 집이라고. 영숙은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아, 그게요. 이 집 등기부등본 보셨어요? 제 명의예요. 당신 명의 아니에요. 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집 아니죠. 남의 집 문 두드리지 마세요. 불법 침입이에요. 영수가. 제발. 철민은 문에 매달렸다.
손바닥으로 문을 쾅쾅 쳤다. 하룻밤만 재워줘. 나갈 데가 없어. 영숙은 치킨뼈를 휴지에 싸며 말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 보시지 그러세요. 영수가 우리 30년 부부였잖아. 맞아요. 였죠. 과거형. 이제 남이에요. 영숙은 콜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저 치킨 식기 전에 먹어야 해서요. 영수가 딱 인터폰이 꺼졌다. 철민은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봤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손님,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원 2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철민은 황급히 변명했다. 아,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 사는 사람? 경비원 중 한 명이 무전기를 확인했다. 이 호수 주인분께서 불법 침입자 신고하셨는데요. 불법 침입자? 이게 무슨... 나 여기 30년 살았어. 그래도 안 됩니다. 주인분이 신고하셨으니 나가셔야죠. 경비원들이 철민의 양팔을 잡았다. 야, 이거 내가 여기 30년 산 사람이라고. 옆집 사람들한테 물어봐. 하지만 경비원들은 철민을 질질 끌고 복도를 따라 나갔다. 철민은 저항했지만 2명의 경비원을 당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파트 정문 밖으로 끌려 나왔다. 다시는 들어오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개자식들아. 철민이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돌아서서 들어가고 있었다. 아파트 정문 밖.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철민은 골프웨어 차림이었다. 추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숙에게서 문자가 왔다. 찜질방 추천해 드릴까요? 하룻밤에 10,000원이면 잘 수 있대요. 아, 그런데 당신 10,000원도 없겠네요. 그럼 노숙하세요. 철민은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다. 배터리는 5%였다. 철민은 주변을 둘러봤다. 편의점이 보였다. 일단 거기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점원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핸드폰 충전기를 꺼내려다 깨달았다. 충전기는 집에 두고 나왔다. 손님, 여기 앉기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점원이 다가왔다. 아, 잠깐만. 뭐 살게. 철민은 주머니를 뒤졌다. 동전 몇 개가 나왔다. 400원. 물 하나 주세요. 500원입니다. 400원밖에 없는데. 점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안 되는데요. 철민은 동전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편의점을 나왔다.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걷기만 했다. 밤 9시가 되었다. 거리는 더 추워졌다. 철민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추위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지하철역이 보였다. 일단 거기라도 가자. 따뜻할 것 같았다. 하지만 개찰구를 통과할 수 없었다. 교통카드가 없었다. 철민은 역 대합실 의자에 앉았다. 노숙자 몇 명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노숙자가 철민을 쳐다봤다. 형님, 첫날이세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여긴 따뜻해요. 새벽 5시까지만 버티면 돼요. 그때 영무원들이 쫓아내거든요. 철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기가 노숙자가 되었다는 걸. 핸드폰이 꺼졌다. 배터리가 다 됐다. 철민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영숙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 차분한 목소리.
치킨을 뜯으며 자기를 내쫓던 모습.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철민은 이를 갈았다. 10년을 준비했다는 영숙의 말이 떠올랐다. 독한 년.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니지. 내가 바보였지. 철민은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새벽 5시 영무원이 왔다. 손님들 일어나세요. 나가셔야 합니다. 철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몸이 뻐근했다. 목도 아팠다. 밖으로 나가자 새벽 공기가 뼈를 시렸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공원 벤치에서 눈을 떴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목은 뻐근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조깅을 하며 지나갔다. 누군가는 철민을 쳐다보며 혀를 찼다. 철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입안이 텁텁했다. 배도 고팠다. 어제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주머니를 뒤졌다. 400원. 이게 전부였다. 공원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아들한테라도 연락해봐야겠다. 철민은 공중전화를 찾았다. 하지만 400원으로는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공중전화 요금이 500원이었다. 준호 회사로 가보자. 철민은 걷기 시작했다. 큰아들 준호가 다니는 회사까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다. 걸어가면 1시간 반쯤 걸렸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회사 앞에 도착했다. 로비 경비에게 막혔다. 방문증 받으셔야 합니다. 아들 보러 왔는데요. 영업부 박준호. 경비가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얼굴이 굳었다. 박준호 대리님이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뭐, 내가 아버지라고.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준호 당장 나오라 그래. 철민이 소리를 지르자 경비가 무전기를 잡았다. 보안팀 로비로 와주세요.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다. 철민은 또다시 팔이 잡혔다. 나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철민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다시 오시면 경찰 부릅니다. 철민은 인도에 주저앉았다. 행인들이 피해 지나갔다. 준호마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다. 표정은 차가웠다. 준호야. 철민이 일어서려 하자 준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일어나지 마세요. 준호야, 아버지 좀 도와줘. 나 지금 엄마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다 봤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엄마 암 수술비까지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줘요?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3년 전 엄마가 암 수술 받으실 때 제가 3천만 원 드렸어요. 제 전세금 빼서 드린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아버지는 그 돈을 그 여자 명품백 사는데 썼더라고요.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었어요. 여보 덕분에 샤넬백 샀어라는 그 여자 목소리까지. 준호야,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저 아버지 안 봅니다. 준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바닥에 던졌다. 이거나 받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이미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철민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바라봤다. 5만 원이었다. 주섬주섬 주워 담았다.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야겠다. 철민은 근처 찜질방을 찾았다. 10,000원을 내고 들어갔다. 샤워를 하고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었다. 3일 만에 제대로 씻는 거였다. 구석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누군가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찜질방 단속이 강화됩니다. 철민은 신경 쓰지 않고 눈을 감았다. 3일이 지났다. 5만 원은 찜질방비와 컵라면으로 다 떨어졌다. 철민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엔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 노숙자들 사이에 섞여 식판을 받아들었다. 밥, 국, 김치, 반찬 한 가지. 구석 자리에 앉아 먹었다. 맛이 없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다 먹었다. 옆자리 노숙자가 말을 걸었다. 형님, 어디서 주무세요? 지하철역. 거긴 추운데. 복지관 쉼터 가보세요. 거긴 침대도 있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철민은 복지관 쉼터에서 잠을 자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생활을 반복했다. 어느 날 쉼터에서 공고문을 봤다. 무료 법률 상담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이혼 서류를 다시 봐야 해. 화요일 오후 철민은 상담실을 찾았다.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혼 서류를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철민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다. 설날 아침 영숙에게 받은 그 서류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거 선생님이 도장 찍으신 거 맞으세요? 네. 그게 뭐가 문제라도? 변호사는 헛웃음을 지었다. 선생님, 이건 단순 이혼 서류가 아닌데요. 예. 재산분할 협의서랑 채무인수각서가 섞여 있습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다. 채무인수각서? 네. 여기 보세요.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빚 3억 원을 선생님이 다 떠안으신 거예요. 3억? 그것뿐 아니라 재산 분할도 사모님께 100% 귀속되어 있고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못 받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다. 여기 위자료 항목도 있네요. 선생님이 사모님께 위자료 2억을 지급하기로 동의하셨어요. 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그리고 이 서류,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까지 되어 있어요. 공증? 네. 선생님이 도장 찍으신 바로 그날 오후에 공증이 완료됐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뒤집기 힘들 것 같은데요. 사모님이 변호사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철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 나한테 빚이 5억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3억 원의 채무에 2억 원의 위자료 합쳐서 5억이네요. 철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철민은 진정할 수 없었다.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이건 사기야. 그 여편네가 나를 속인 거라고. 증거가 있으세요? 협박을 받으셨다거나 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증거.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설날 아침 자기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영숙은 그저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다. 소송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소송? 소송 비용은 얼마나? 최소 1,000만 원은 드실 겁니다. 철민은 주머니에 남은 동전을 생각했다. 100원짜리 몇 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철민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선생님.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철민은 복지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신 차리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물었다. 여기가
쓰러지셔서 여기까지 옮겨드렸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병원, 돈이 없는데요. 철민은 천장을 바라봤다. 5억 원의 빚,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제 빚만 남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누군가 충전기를 빌려줬던 모양이다. 영숙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류 내용 확인하셨죠? 당신이 횡령한 회사 돈 증거 지금 검찰에 넘기는 중이에요. 곧 연락 올 겁니다. 철민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그때 복지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철민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안 돼, 안 돼. 복지관 직원이 놀라 다가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철민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지관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다. 경찰 2명이 내렸다. 박철민 씨 맞으십니까? 철민은 뒤로 물러섰다. 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없어요. 철민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서세요. 경찰이 뒤쫓아왔다. 철민은 골목으로 꺾었다. 하지만 10m도 못 가 넘어졌다. 경찰이 철민을 붙잡았다. 박철민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목에 느껴졌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경찰서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철민은 경찰차에 실렸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복지관이 멀어졌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조사실로 끌려갔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박철민 씨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나 그런 거 안 했어요.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거래 내역이 보였다. 여기 보세요. 박 씨 명의 계좌로 회사 돈이 5차례에 걸쳐 이체됐습니다. 철민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분명 자기 계좌 번호였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철민은 입을 다물었다. 영숙이었다. 영숙이 자기 계좌를 관리했었다. 영숙이 이체한 거였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요. 국선 변호인 신청하시겠습니까?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철민은 구치소로 이송됐다. 죄수복으로 갈아입었다. 독방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방에 배정됐다. 새로 왔네. 뭐하다 들어왔어? 선배 수감자가 물었다. 횡령. 금액이 5천. 5천? 그것도 안 되는 걸로 들어왔어? 에이 쪼다. 철민은 구석에 앉았다. 벽에 기댔다. 이틀에 한 번씩 국선 변호인이 왔다. 젊은 변호사였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죠. 부인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박 씨 명의예요. 그건 아내가 관리했던 거고 부인 측 변호사는 박 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부인은 피해자라고 하더군요. 철민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럴 수가. 재판날이 왔다. 법정에 섰다. 방청석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준호도 딸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 박철민은 재직 중 회사 돈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운용했으며 검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철민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철민은 일어섰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박철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철민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시간이 흘렀다. 1년이 지났다. 철민은 교도소 안에서 매일 똑같은 일과를 보냈다. 기상, 식사, 작업, 취침. 면회는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교도관이 철민을 불렀다. 박철민, 면회 왔다. 철민의 눈이 커졌다. 1년 만에 면회였다. 준호가 온 건가? 아니면 딸이? 면회실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리병 너머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교도관님, 면회인이. 교도관이 명단을 확인했다. 아, 취소됐네요. 돌아가세요. 예. 누가 왔다가 취소한 거예요? 그건 제가 모르죠. 돌아가세요. 철민은 질질 끌리듯 감방으로 돌아왔다. 누가 왔다가 간 거지? 준호? 딸. 그날 저녁 여러 수감자들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가 나왔다. 다음 소식입니다. 꽃뱀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철민은 관심 없이 돌아누우려 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TV 화면에 김미미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다. 검거된 사기단은 지난 3년간 중년 남성들을 상대로 애정행각을 벌인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5명으로. 철민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입이 떡 벌어졌다. 저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옆 수감자가 웃었다. 형님도 당하셨나 봐요? 요즘 그런 년들 많아요. 철민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미미, 자기를 사랑한다던 그 여자, 하와이 가자던 그 여자, 전부 거짓말이었다. 철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웃음이 나왔다. 아니, 울음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 자기가 무시했던, 함부로 대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여자. 내가 바보였지. 철민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 시각, 남태평양 어딘가 크루즈가판. 영숙은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뒤에서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샴페인 가져왔어요. 고맙다. 영숙은 잔을 받아들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한 모금 마셨다. 엄마, 오늘 면회 가려다가 안 가셨죠? 응. 왜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볼 필요 없어서. 준호는 어머니의 옆에 섰다. 아버지한테 너무 독한 거 아니에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독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영숙은 가방 구석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다. 철민이 차던 시계였다. 한때는 이 시계가 소중했다. 철민이 첫 월급으로 산 거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영숙은 시계를 바다 멀리 던졌다. 시계가 공중에서 빙글 돌며 떨어졌다. 찰싹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에 가라앉았다.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손주들이 웃으며 뛰어왔다. 할머니, 케이크 자르세요. 그래, 자르자.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 나이프를 들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가족들과 웃었다. 철민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30년의 결혼 생활, 30년의 참음, 모두 끝났다. 영숙은 샴페인을 들어 올렸다. 나를 위하여. 가족들이 따라 잔을 들었다.
엄마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크루즈는 계속 나아갔다. 새로운 항구를 향해. 영숙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1년 후 교도소 면회실. 철민은 유리벽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면회인을 기다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교도관이 다가왔다. 박철민, 오늘도 접견인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니요. 분명 누군가 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철민이 애원했지만 교도관은 고개를 저었다. 매번 똑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1년 동안 한 명도 안 왔잖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든 올 거라고요. 그럼 왜 1년 내내 안 왔겠어요? 포기하세요. 교도관이 철민의 팔을 잡았다. 철민은 저항했다. 나요. 나라고요.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분명 올 거예요. 생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가요. 철민은 질질 끌려 복도로 나왔다. 다른 수감자들이 비웃었다. 저 양반 또 시작이네. 매주 똑같아. 불쌍하긴. 철민은 감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은 내 68번째 생일인데.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수감자들이 TV 앞에 모였다. 뉴스 틀어봐. 누군가 채널을 돌렸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소식입니다. 최근 실버 세대를 겨냥한 크루즈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호화 크루즈선이 보였다. 갑판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철민은 숨이 멎었다. 영숙이었다. 저 사람. 화면 속 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엔 준호와 며느리, 손주들이 있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영숙 씨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혼 후 받은 재산으로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영숙이 인터뷰에 응했다.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카메라가 영숙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손가락엔 새로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재혼 계획도 있으시다면서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분을 만나면 생각해 볼 거예요. 이번엔 진짜 사랑으로요. 영숙이 웃었다. 그 웃음은 철민이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다. 철민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옆 수감자가 말했다. 저 할머니 대단하네. 인생 역전이야. 그러게.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철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화면이 바뀌었다. 다른 뉴스로 넘어갔다. 하지만 철민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꺼진 화면만 바라보며. 영숙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되었다. 감방 안이 조용했다. 철민은 일어나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별이 보였다. 내가 뭘 잃었지? 30년을 함께 산 아내. 자기를 믿고 따르던 자식들. 편안한 집. 모든 것. 왜 잃었지? 답은 간단했다.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 젊은 여자에게 혹해서, 돈을 더 갖고 싶어서, 아내를 무시해도 된다고 착각해서. 철민은 벽에 이마를 기댔다. 미안해. 영수가.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 시각 남태평양. 크루즈선은 다음 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영숙은 갑판에서 일출을 보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다. 준호가 담요를 가져왔다. 엄마, 추우시겠어요.
고맙다. 영숙은 담요를 걸치고 의자에 앉았다. 엄마, 어제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봤어. 아버지도 봤을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곤 고개를 끄덕였다. 봤겠지. 교도소에도 TV는 있으니까. 아버지 기분이. 그건 내 아버지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고.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철민아, 너도 이제 알았겠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영숙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난 이제 상관없어.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영숙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되었다. 교도소. 철민은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단순 노동이었다. 박스를 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포장하는 일. 손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다. 영숙이 행복해 보였어.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다. 작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식판을 받아들었다. 밥, 국, 김치. 구석 자리에 앉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이제는 맛을 느낄 수도 없었다. 그냥 삼키기만 했다. 식사를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을 세어봤다. 7개. 매일 밤 새는 거였다. 할 게 없어서 앞으로 1년을 더 여기 있어야 해. 출소하면 뭐하지? 갈 곳도 없었다. 집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5억 원의 빚만 있었다. 차라리 여기가 나을지도 몰라. 철민은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영숙이 나타났다. 젊었을 때의 영숙. 25살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 철민 씨, 저랑 결혼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평생 책임질게. 젊은 철민이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났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철민은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 수척하고 늙고 지친 얼굴. 이게 나야? 68살.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70이 넘어 보였다. 철민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